카모메 식당, 안경 등 슬로우 무비로 이름을 알린 오기가미 나오코. 그녀의 새로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감독전을 통해 선 공개된 작품이자 그녀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 영화 동그라미가 말이죠. 주인공 사와다는 예술가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4년 동안 일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불운한 사고로 팔을 다치게 되었고 바로 해고를 당합니다.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는 방 안을 돌아다니는 개미를 가두기 위해 동그라미 몇 개를 그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린 동그라미들이 컬트적인 인기를 끕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원상을 그렸다, 세계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 등 다양한 해석이 오가며 세계적인 동그라미 열풍을 일으킨 것이죠. 그는 미술품 판매상과 협업하게 되고 미술품 세일즈를 위한 인터뷰를 강요받습니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대답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던 판매상이 반색하며 기뻐합니다. 사와다가 억지로 그녀의 입맛에 맞춤 대답을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평화와 같은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그는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이 모호하지만 포괄적인 답이 원상과 맞닿아 있던 만큼 판매상 역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으며 어떻게 끝맺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태어난 곳이 언제 어디냐는 부모님에 의해 특정될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해 들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즉, 이 원상이 가진 애매모호함과 우리네 인생이 닮아 있는 것이죠.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또 누군가는 끝이라고 생각한 시점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점을 역설합니다. 미얀마에서 온 아르바이트 동료는 둥글게 긍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국가에서 온 그의 말은 다시 동그라미로 겹쳐집니다.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지 모를 인간의 삶, 그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에 둥글게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그라미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침이자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이나 종교의 가치관 같은 무거운 이야기를 들이대지 않아도 동그라미가 가진 부드러움과 무한한 연속성이 이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죠. 사와다는 예술가를 꿈꾸고 있으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 채색보조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었던 시기도 있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개미를 가두기 위해 그린 동그라미가 인기를 끕니다. 그가 혼을 실어 그린 작품은 평가절하를 당하고 그가 대충 그린 동그라미는 삼라만상의 이치를 모두 담은 듯 가치가 더해져 점점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처음에 그는 얼떨떨해 동그라미 그림 한 장에 100만엔에 매입하겠다는 업자의 말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는 생활고는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게 했고 결국 그의 요구에 따르게 됩니다. 업자가 원하는 건 사와다의 작품이 아닌 원상이었습니다. 사와다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재해석해 그린 동그라미는 거절하고 이전의 인기를 끈 원상과 비슷한 동그라미만 매입했기 때문이죠. 사와다의 능력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그림이라 할지라도 높은 평가를 매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와다를 화가로서 인정했다기보다 잘 팔릴 상품이라 보고 있던 장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사와다가 그들의 요구에 상처받고 예술가로서 혼란을 겪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을 테죠. 옆집에 살던 만화가 지망생 요코야마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화가로 데뷔하지 못했던 그는 우연히 동그라미로 성공한 사와다를 시기합니다. 자신이 멋대로 그린 동그라미 그림을 뿌려대며 자신이 사와다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요코야마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누군가를 부정하고 대신하는 게 예술이 아니라는 것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정이라면, 절실함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게 요코야마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런 의욕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사와다 사칭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지고 부서진 모습의 자신도 자신이기 때문에. 물론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절할 정도로 발버둥 치며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만 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길을 피할 수 없다란 걸 사와다를 보며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외에서의 경험 쌓기 혹은 도피 생활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작품은 의도치 않았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동그라미를 그려 성공한 건 여러 아이러니가 겹쳐져 있습니다. 먼저 그는 원상을 그리려던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개미를 가두기 위해서였고 심지어 개미는 계속 탈출했으니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개미를 가두는 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낙서와 같은 그림이 남겨졌고 그런 작품이 성공했다는 게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원상을 그린 게 맞다라고 해도 그는 살생을 통해 이 작품을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미술관에서 발견된 그의 동그라미 그림에는 그가 가두려던 개미 2마리가 죽은 채 붙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살생 금지의 가르침이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어겨졌는데 이 작품이 불교적 정신을 표현하는 상징인 원상이 된다는 것이 아주 역설적입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현대미술의 가치 부여입니다. 사와다는 자신이 만든 원상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명세를 몰고 오고 개인전도 열 수 있게 만든 동그라미 작품은 그에게 효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래 그리고 싶던 몇 개의 작품을 판매상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작품을 그립니다. 그럼에도 원상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동그라미를 그려줄 것을 원합니다. 창작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큰 괴리가 발생한 것인데 이 간극 속에서 사와다는 번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린 작품 하나를 판매상에게 가져갑니다. 좋은 평가를 기대했지만 동그라미가 없다면서 이들은 작품을 무시합니다. 분노한 사와다는 캔버스를 주먹으로 뚫어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그러자 판매상들은 눈빛이 바뀌며 만족스러워하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와다는 캔버스를 지나다니는 개미를 발견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가두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조심히 떼서 바닥에 놓아주며 말이죠. 그는 개미를 죽임으로써 불교를 상징하는 원상을 그려냈으나 자신이 원하는 다른 그림을 그릴 때는 개미를 살려줍니다. 오히려 불교의 관념에서 벗어나니 그는 조금 더 종교적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역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와다는 늘 애매모호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때마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늘 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은 그에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상만 그려대면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었으나 돈 몇 푼에 자신의 예술관과 가치관은 굽히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동그라미는 불교의 깨달음을 알려준 관념도 둥글게 살아가야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치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그라미보다 숫자 0에 가까운 무의 의미가 사와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처음 동그라미의 인식을 심어준 선생님이라 불리는 노인이 실제 원상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가르침에서도 녹차와 함께 만주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해주었습니다. 즉 인생의 동그라미라는 화려한 가치 부여는 오히려 동그라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덧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와다에게 동그라미는 더하고 곱하는 추가의 개념이 아니라 덜어내고 바로 보는 뺄셈에 가까웠습니다. 오기가미 나오코의 가장 최신작이자 아마도 그녀의 새로운 대표작으로 올해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았던 영화 동그라미였습니다.